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활력소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반팔을 입을지 긴팔을 입을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시장은 오정장마다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갈등하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롤러코스터를 장중 내내 타더니 코스피는 빨간불을 켰고 코스닥은 파란불을 켰는데요. 미중 갈등이 이렇게 하루 이틀만 일어났던 것도 아니다 보니 CPI와 애플 신제품이 발표되는 이번 주에 그쪽에 조금 더 주목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체크 저희가 종목 체크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수요일에 있을 CPI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축 기조에 대한 그런 중요한 키가 바로 이 CPI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마지막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올랐던 지수들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8월 물가는 반등세를 보일 걸로 보이는데요. 유가가 무섭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금리를 담고 있는 먹구름은 쉽게 지나가지 않을 걸로 보이고 비를 뿌릴지 아니면 뿌리고 지나갈지 이 부분 저희가 대내적인 부분 체크하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두각을 보인 섹터는 물론 로봇도 있었지만 저희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제와 관련해서 상승세가 좋았던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폐암학회에서 불어온 긍정적인 홍풍으로 오늘 이와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이 주도주 언급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럭셔리 패션업계 1등을 제치고 지금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 AI와도 연관해서 다방면을 저희가 살펴드리면서 오늘 급등주까지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있었던 쪽 우크라이나 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정상회차 인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3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정기적으로 좀 더 지원하겠다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에 특히 HD그룹들의 탄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모듈러 주택 등 SY, 삼부토건 등이 상단에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해외 수주가 늘어나서인지 매출 증가세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개별 압제로 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던 섹터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기나긴 시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는 조금 담아봐도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살기는 원전에서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그동안 조용하게 추세를 바꿨지만 로봇의 열기에 가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부도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해외 수주 기반을 다지는 등 조금 더 이 재타점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을 포함해서 필살기 종목이 2개나 이 안에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에 대한 힌트들 다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의 홍일점이죠. 이지은 멘토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략해 주신 종목 중에 탑10을 꼽아봤는데요. WPC 지금 10.42%가 확인되고요. 두성엔지니어링도 분할 매도로 8% 넘는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이오 마음 AI를 거쳐서 TPC도 지난주에 11%를 담아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분할 매도를 4번이나 펼쳐주셨습니다. 우린 BTS 진입한 지 4거래일 만에 13% 그리고 11% 총 24%고요. 센서뷰는 오늘 12% 그리고 8%를 오늘 실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재료, 트렌드까지 다 갖추시면서요. 보유 기간도 굉장히 짧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필살기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처럼 조금은 지지부진했던 그런 시장, 그리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장,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풀어나갈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기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또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고요. 아직까지도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와 1시간 동안 함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거고요. 다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도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일단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금리 있죠. 유가 있죠. 거기다 미중 갈등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시장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CPI 발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발표가 되는데 CPI 일정과 맞물려서 굉장히 지금 시장은 경계감이 높아진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CPI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이 CPI 지표 결과를 보고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결정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번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혼조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예측으로는 CPI는 지난달보다는 높아지고 근원은 낮아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만 나온다라고 해도 시장은 안도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일단은 근원이 높아지면요. 최근에 유가 이슈가 재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경기 침체가 없다는 점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은 항상 더 명확해졌지만 이번 CPI를 발표하고 나서 저는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항상 지표 결과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해석이긴 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나왔다. 더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이긴 하겠지만 또 근원 물가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거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저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왜냐하면 반복됐던 재료이고 우리가 항상 매달 CPI라는 이 재료로 긴장을 했고 새롭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새로운 이런 악재보다는
변동성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사이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그 여파가 오래 가지 않고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이 있고 이 일정이 우리 시장을 지금 좀 흔들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관망 심리가 굉장히 짙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CPI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도 심화가 되고 있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망 심리가 높아졌는데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관망 심리도 높아요. 근데 지금 아시아 중에서 외인이 우리나라 증시만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삼성전자만 굉장히 많이 사 모은다는 그 부분이 좀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반도체가 끝나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관망 심리가 있는 가운데 지금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체력이 좀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이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관망의 심리가 CPI 발표를 앞두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심리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을 해야 되죠? 너무나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일단은 진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은 많은 종목들을 막 섹터를 분산을 크게 한다라기보다는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옮겨 다니기 전략이 잘 맞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CPI 발표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고 또 유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 아직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CPI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장의 방향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상방 쪽으로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좀 더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장을 만날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시간이 결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고 시장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시장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기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매를 하다가 시장의 방향성이 딱 잡혔을 때 주도 섹터가 나온다. 그럼 거기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때 활발하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시장을 떠나지 않고 시장에서 다가올 수 있는 단기간에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잘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급 매매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요즘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수급의 이동이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주식시장의 체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 더 가야 되는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버티질 못해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 심리로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매매를 하다 보니 확신이 없어서 손절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도 손절을 하고 이런 계속해서 좀 틀린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의 이동도 굉장히 빠르고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거스르고 역행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급의 이동을 잘 캐치를 하고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본 다음에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취해야지 지금같이 약간의 불안 장세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수급에 맞춘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필살기라든지 언급해드린 섹터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좋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한 수익들 여러분들 시장에 맞춰서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PI 앞두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이 CPI 발표라는 거는 반복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해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도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는 한국에서 우리 외국인들이 시총 1위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좋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또 한동안 잘 옮겨 다니기 전략을 또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 방향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도 섹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수익을 빠르게 캐치하자라고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재훈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기다리는 게 뭐지 싶을 정도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종목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고 전략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보유기간 보시면 길지 않죠. 주성엔지니어링 2길로 매도 타점 잡아주셔서 8% 수익 담아주셨고요. 제이오 그리고 대원강욱도 3일에서 4거래일 보유기간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린 PTS, 센서뷰 각각 20%를 넘겨서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진입일도 지난주였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두 종목으로 40%가 넘는 수익을 담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토님과 함께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오늘 우린 BTS 그리고 네. 센서뷰 이렇게 두 종목을 업데이트해서 와주셨는데 네. 두 개 다 분할 매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저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분할 매도한 날이 똑같아요. 당일날 분할 매도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런 전략을 왜 펼쳐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시장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시장 자체가 약간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더 세게 한 번에 힘을 받아서 가면 좋겠지만 약간 수급이 들어오다가 테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확 들어 올리는 경우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수익까지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분할 매도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규로 업데이트된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전에 매매했던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사로잡았을 때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로 제가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또 최근에는 AI라든지 로봇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I 로봇주로 수익을 드렸고 또 역시나 로봇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로 수익을 또 챙겨드렸는데요. 어떻게 종목을 잡았는지 또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으로도 엮여있고 그리고 풍력으로도 엮여있고 또 로봇으로도 엮여있고 근데 최근에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또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종목은 한 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는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분석, 재료 분석, 트렌드 분석을 다 끝내고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만에 지금 12%와 11%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또 안겨드렸는데요. 진짜로 매매하기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비중, 그리고 가격, 그리고 정말 절반 매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진짜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 정도로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과연 이 많은 로봇주들 안에서도 어떤 걸 잡아야 될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이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어떤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못 잡았으면 언제든지 재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시면 절대 이런 종목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내가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감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무조건 들어오셔서 같이 매수와 매도 쉽고 간편하게 수익 시원하게 챙겨가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종목은 센서뷰라는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정말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또 자율주행으로 또 엮여가지고 시장에 이슈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과 함께 윗꼬리는 달았지만 이제 나 다시 살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라는 이런 신호를 줬어요. 최근에 자율주행, 현대차의 모멘텀도 붙었고 지금 자율주행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고요. 또 재료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했잖아요.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센서뷰를 다 같이 매수하실 수 있게 미보유자분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누락되지 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센서뷰를 매수를 진행을 하셨고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12%와 8%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었어요. 자, 정말 지금 그냥 노란 톡방에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가격과 함께 진짜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난주에 오셨으면 이 수익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분명히 챙겨 가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도 방송만 보고 들어오지 않는 분들 또 다음 주에도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인증도 또 이렇게 많이 또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만 들어오셨어도 이 센서비 이 수익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14%, 18%, 12% 평균적으로 13% 이상의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들의 결과고 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의 또 결과를 제가 또 아름답게 다음 주에는 인증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융화되셔서 매매하시고 때가 또 제가 장중에 시황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부분들까지 쉽게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고 수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각 20%의 수익을 가져다준 우린 BTS 그리고 센서뷰 리뷰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두 자릿대 수익률 자랑하느라 직접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14%, 뭐 12% 정말 이게 가능한가? 요즘 시장에 가능한가 싶지만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했다라는 인증까지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낙에 급등하고 꼬리 달리는 시장이라서 더 큰 수익 내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챙겨주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수급도 그렇고 트렌드도 바뀌는데 이 시점에서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이게 로보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TPC 로보 11.35% 3거래일 만에 지난주에도 실현해 주셨고요. 마음 AI도 7.6% 담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지 멘토님이 꼽아주시는 이슈 체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이슈를 또 가져와 주셨는데 멘토님 오늘 첫 번째 이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이슈더라고요. 네. 건설. 근데 이게 살짝 최근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겨낼 만한 그런 이슈인가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쪽으로 한번 또 특징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규모 우크라이나 공적 개발 원조 프로그램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방문 마지막 날인 10일에 G20 정상회의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내년에 3억 달러를 지원을 하고 2025년 이후에는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요. 내년에는 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그럼 재건 관련주들에게 기대감이 실어질 수 있는 이슈가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재건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번의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이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이 끝나간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몸소 우리가 이젠 진짜 실천될 수 있고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같이 실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진짜 2조 7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또 지원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또 여기서 따내는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또 역으로 있을 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실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오늘 서현텐 메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한때는 시세를 굉장히 크게 분출을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 바닥권까지 거의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강한 돌파가 나왔고 저항의 돌파가 나왔는데 제가 특징주에서 이렇게 딱 잡아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지금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겠다라고 언급을 드릴 때도 있고 조금은 좀 지켜보다가 매수를 한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이 이슈가 좀 여러 번 나왔고 이미 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특징주에서 제가 로봇 관련주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을 때 로봇 관련해서 급등 나온 종목들도 노란 톡방에서 또 실제로 나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서현탄 메탈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또 두 번째 SY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출발을 해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살짝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건설사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또 추세를 한번 121선 훼손되지 않고 추세를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건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분명히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어떤 기업들은 약간 건설 기계 쪽으로 또 갈리고 어떤 기업들은 또 다른 쪽으로 갈리고 이렇게 다 갈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은 저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선택과 집중, 옥석 가리기가 이 안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보유하셨거나 나도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나서겠다. 또 한 번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뜨거웠는데요. 재건 사업은 워낙에나 계속해서 반복된 재료다 보니까 잡아주신 이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 바닥권 저항은 돌파했지만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SY도 정말 오늘 무섭게 올랐는데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수익률표에서 이미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을 이번 주에도 내주셨습니다. 우린 PTS는 12%, 그리고 11.51%, 24%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로봇과 관련해서 또 만들어 주신 수익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또 이 재건과 관련된 건설기계 쪽에서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고민 없이 어떤 종목의 건설 섹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다음 후속주가 될지 다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부담 없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를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이 제약 바이오주들은 사실 지난주에 비만 그리고 네. 당뇨 이래서 조금 솔깃했거든요. 네. 사실 주가보다는 그 치료제가 뭘까? 약간 이랬는데 네. 이번 주에는 항암 관련된 치료제 때문에 네. 월요일날 시작부터 좋더라고요. 맞아요. 다 봐야 돼요? 이 두 개를? 저는 일단은 두 개 지금은 다 보셔도 좋고 일단 슬슬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제는 좀 건강해진 상승 탄력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약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네. 건강해지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이슈 살펴보고 올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 폐암학회 기대감 그리고 의료 AI 산업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AI는 좋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의료 AI 관련주 말고도 지금 원래 예전에 제약바이오들 굉장히 화랑기 때 잘 생각을 해보면 한 기업만 특정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좋은 소식들을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쏟아내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좀 크게 눈을 떠주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9일 부터 싱가포르에서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첫 국산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 기대주로 꼽히는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영향을 끼칠 만한 발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좀 내용이 들어가면 좀 딥하고 어려운데 일단 유한양행 이 렉나자를 가지고 다양하게 함께 결합해서 하는 실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고요. 이게 보통 영향을 끼칠 만한 발표라고 하면 비슷한 라인의 신약 개발을 해외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뇨 비만 치료제처럼 뭐 삭센다나 이런 지금 일라이 릴리나 이런 데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그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우리나라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그 기업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게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영향을 끼칠 만한 발표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HK 이노엔과 동아ST가 손을 잡고 차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회사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좋은 소식을 내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연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기술연합에 나서면요. 이게 다 주식시장에서는 재료 그리고 기대감으로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의료 AI 산업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지금 인공지능과 바이오 업계가 같이 만나서 기술 융합을 하다 보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임상 실험이라던가 이럴 때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가격, 금액,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실 이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엄청난 금액과 시간을 투자해야지 가능한 건데 이 AI와 결합을 함으로써 이 부분들도 굉장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혁신적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AI 산업, 의료 AI 산업이 발전이 될수록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큰 변화를 찾아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실리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단순 기대감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하나둘씩 결과론적으로 나오면서 더욱더 기대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실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의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밑받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영향으로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고가를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약간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결론적으로는 최고가를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까 말씀드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동안의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오늘 역시 최고가를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가격대를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힘을 받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또 최고가를 찍어줬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아직도 기회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직 못 간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잘 간 종목들만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를 좀 돌아볼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제약바이오 종목들만큼 재미있으면서도 위험한 종목들이 없죠. 그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혼자 하시다가는 또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섹터 특징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호재가 막 쏟아지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레벨업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상단에서 박스권 그리다가도 계속해서 이를 뚫어냈고 유한양행 그리고 CMG도 가격대를 돌파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후속주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이 부분도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슈 2개를 체크해봤으니까 오늘 필살기가 있는 그 필살기 섹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제약바이오주도 좋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뭐였습니까? 건설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필살기 섹터는 다른 거 가져와 주셨어요. 네, 맞아요. 아니, 다 가져갔다 이건가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언제든지 수급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지 또 매매하실 때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아무리 흡수하기는 어려워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원전 왜 골라와 주셨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살 섹터는요, 바로 원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AI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깊은 조정을 맞이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초입부터 상승 초입부터 이번엔 찐이다, 이번엔 찐 상승이다 우리가 눈치를 챘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올라오고 나서 뒤따르게 따라잡는 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면 일단은 이러한 섹터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을 하고 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나올 만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미리 봐두고 또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노란 톡방 에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신규 원전 검토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탈원전을 외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는 전력 사용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고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원전을 다시 하려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한 기존 원전 계속 운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을 했고요. 약 60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을 했습니다. 원전 사업 쪽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와 전기차 전환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자 30년 만에 처음으로 2개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스웨덴은 산업과 운송 부분이 전기화를 추진하면서 역시나 결국에는 전력 수요가 너무나도 늘어나니까 원전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2배로 늘어나자 2045년까지 총 10기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검토를 계획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이 일단은 원전이 트렌드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열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세계 시장에서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원전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지금 2027년까지 원전 설비 수출 기업 100개사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공기업 수주에 이제는 의존하지 않고 설비 분야에서 독자 경쟁력을 갖춘 원전 중소, 중견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는 정말 수출을 잘 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원전 시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왔기 때문에 수출 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가 연간 4억 원, 5년간 20억 원이기 때문에 향후 참여 지원 기간도 확대를 하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지원 범위도 앞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원전 설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된 이런 사업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금액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런 기업들도 육성을 잘하면 그게 곧 주식시장에는 호재거리가 되는 거고 수주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야 되고요. 오늘 필살기 한 종목이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살기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일정이 있죠. 일정도 있고 지금 이제 협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G20 정상회의 참석차에 인도 뉴델리에 순방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계속 원전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튀르키예라는 협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또 얘기를 했죠. 우리 두 나라가 원전 쪽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 좀 더 끈끈하게 만들고 진짜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자라는 이런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지금 급물살을 탔어요. 물론 여기서 원전만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다양한 방면이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는 또 원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SMR, 소형 모듈 원전 포함해서 원전 정보 교류, 인력 양성 협력 등 인도네시아 내 원전 사업 기반 조성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인류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MOU를 같이 체결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더스 총리가 11일 체코, 폴란드 순방에 나섰는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엔 지금 계속해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지금 수주를 따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원전 외교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코와 폴란드 지금 2036년 준공을 목표로 각각 원전 1, 2기를 건설할 예정인데 두 나라에서의 원전 수출 규모는 최소 5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이러한 일정과 또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재료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허가를 드디어 받았고요. 지금 한수원은 신한울 2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친 시운전 시험에 들어갈 전망인데 탈원전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한다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정상화의 속도가 붙었고 윤석열 정부의 첫 원전 운영 허가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한울 2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정책도 탄력받겠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종목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대장격이잖아요. 근데 자리를 물론 정말 폭발적인 상승 탄력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이 종목이 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고 하반기에 또 일정이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 대장주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탄력이 좋았다가 역시나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추세가 죽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소형 관련주로는 서전기전이 탄력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상한가에 안착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역시나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죽이지 않고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예전처럼 100% 상 100% 이 상승 탄력이 당장 다음 주에 나온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필살기 섹터만큼은 선행학습으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섹터, 이 원전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세계 선진국들의 그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포인트를 맞춰서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수급 들어오고 나서는 늦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만한 그런 필살기 종목을 빨리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필살기 종목 역시는 2개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이 2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너무나 우리 네. 지은 멘토님 하면 이 종목 나 그렇게 생각이 맞아요. 나기 때문에 빨리 들어볼까요? 사실 이 종목은 뭐 힌트가 제가 많이 매매한 종목이고 44%의 수익률을 올해 초반에 이제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태 감시 진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전문 업체입니다. 사물 인터넷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AI 기술을 적용한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요. 수배 전방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전력 산업, 아까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력 산업의 고부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국내 광급 수배 전반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기업을 육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원전 설비 수주에 대한 정부 인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원전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죠. 정부에서는. 그리고 해외 원전에서는 수주를 확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전 공기업과 그리고 기자재 협력업체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장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정부에서의 하반기 인증에 대한 일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부합하는 수혜주에다가 전력 설비가 부족한 전력 산업에 대해서도 또 전반 수배라든지 이런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원전 관련주들 탄력이 나왔을 때 최근에는 대장주격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44% 3월 달이었죠. 올해 3월 달에 44%의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수익 저와 함께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 종목의 이런 추세라든지 이 종목의 특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함께 저와 노란 톡방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제가 방송에서는 안타깝지만 잡아드리기가 어려워요. 장중에 제가 가격과 함께 비중과 함께 노란 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제가 바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산업용 계측기 제어 설비 정비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계측기 전문 업체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대형 원전의 원자로에 투입되는 4개 핵심 계측기를 이 회사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포인트 되는 부분인데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또 상업 운전을 도입하고 또 대형 원전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원자료에 필요한 핵심 계측기들이 교체 주기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럼 이 기업의 수주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고정 매출,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원전 해체도 뉴스가 가끔 뜨잖아요. 그와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원전 해체 그리고 SMR, 지금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료 굉장히 세계적으로 트렌드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핵심 부품 등의 개발에 참여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원전 안에서만 해도 비슷하게 세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UAE 1호기로부터 고부가 제품인 수주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해외 시장에서 수주를 따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도 이런 수주는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2024년까지 수주에 대한 부분들, 매출 인식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2호기, 지금 1호기 수주를 따냈는데 2호기에서 4호기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고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을 딱 돌파를 최근에 두 번의 이제 저항 돌파를 해줬는데 이번에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전 고점 이상은 좀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 일단 딱 보셔도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여러분들 이 종목 매매하시면 단기적으로 좀 좋은 성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항상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입니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최고의 타이밍 잡아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모두 입장해 주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필살기 종목 담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미 수익을 크게 내주신 종목입니다. 수출 기업 육성 사업에 실질적으로 인증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해주셔서 하반기에 이슈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 대장주로 저 고점을 달렸을 때 잡아주셨던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계측기 전문인데 독점하고 있다. 이게 별표였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SMR도 가진 세 가지 재료를 다 품고 있는 실적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고점 이상을 달릴 그런 저력을 가졌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최고의 타점 같은 경우는요,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1초 만에 뜨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